첫 번째 영상을 보고 3가지 단계를 배우셨을 겁니다. 아마 직접 해보셨고 5분 정도는 통하다가 흐지부지 되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진짜로 교감하는 게 아니라 무슨 대본을 읽는 것처럼 어색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맞장구 치지 않기, 관찰하기, 침묵이 흐르게 두기. 이 3가지 단계는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겉모습일 뿐이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건 이 행동들이 진짜로 먹히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기계적으로 기술만 쓰는 남자와 여자가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남자를 가르는 그 보이지 않는 이면의 층이 말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그 단계들이 왜 통하는지 심리적인 이유를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절대로 가짜처럼 느껴지지 않게 그 기술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법을 알게 된다는 거죠. 저는 지금부터 억지로 꾸민 것 같지 않고 자연스러운 호감 가는 대화를 만드는 3가지 숨겨진 층위에 대해 보여드릴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반대로 알고 있는 여성 심리에 대해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대화가 끊기는 데는 이유가 있고 그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 단계를 그대로 따라 했는데도 결과를 얻지 못한 적이 있다면 댓글에 층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시행착오를 완전히 건너뛰고 그녀가 차갑게 굴거나 밀당을 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에서 제 책 진실 탐지기를 확인해 보세요. 여성들이 숨길 수 없는 심리적 패턴을 분석해 두었습니다. 단 5분 만에 당신이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게 될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호감을 얻는 것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사를 외우고 장난치는 법을 연습하죠. 그러고는 왜 어색해지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매력을 어필하는 건 단어가 아닙니다. 그 말을 할 때 당신이 어떤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제가 어느 카페에 있었을 때 한 남자가 여자에게 말을 거는 걸 봤습니다. 그는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하고 있었어요. 여자가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하니까 글꼴을 가지고 장난을 쳤죠. 여자는 웃었습니다. 그는 여자가 완벽주의자일 것 같다고 관찰한 걸 말했고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가르친 모든 것을 다 했죠. 하지만 10분 후 여자의 대답은 짧아졌고 휴대폰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5분 뒤에 여자는 떠났고 번호 교환은 없었죠. 남자는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문제는 그의 기술이 아니라 그의 에너지였습니다. 그가 장난을 칠 때마다 그 밑에는 묘하게 애절한 느낌이 깔려 있었어요. 여자가 진짜로 재미있어서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그래야만 하니까 장난을 치는 것처럼 보였죠. 그가 관찰한 내용을 말할 때의 목소리 톤은 자기가 얼마나 눈치 빠른 사람인지 보여주면서 여자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걸 전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당신의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당신의 의도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에너지가 절박하다면, 너무 애쓰고 있다면,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매력은 그 즉시 사라집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프레임 컨트롤입니다. 첫 번째 숨겨진 층위죠. 프레임은 당신이 행동하는 보이지 않는 맥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착각을 합니다.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매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자가 당신을 좋아하든 말든 상관없이 당신 스스로가 그 대화 자체를 진심으로 즐길 때 매력이 생기는 겁니다. 긴장감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장난을 친다면 당신은 그녀의 프레임 안에서 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 자체가 진짜로 재미있어서 장난을 친다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프레임 안에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는 그 차이를 즉각적으로 느낍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살짜리 아이와 대화한다고 상상해 봅시다. 아이가 엉뚱한 말을 하면 당신은 웃으면서 장난을 칠 겁니다. 아이가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그저 상황 자체가 정말로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반응하는 에너지가 바로 이겁니다. 여자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남자의 에너지가 아니라
이미 스스로 충분히 여유로운 남자의 에너지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남자들이 길을 잃습니다. 결과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게 차갑게 행동하라는 뜻인 줄 알죠. 그래서 지나치게 오버를 합니다. 유쾌한 게 아니라 오히려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죠. 프레임 컨트롤은 무심해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녀의 인정보다 당신 자신의 즐거움을 더 중요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 명을 예로 들어보죠. 그 친구가 술집에서 한 여자와 대화하는 걸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여자가 마라톤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친구는 무조건 대단하다고 맞장구 치는 대신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돈 내고 사서 고생하는 부류시구나. 여자는 웃으면서 자기가 왜 달리기를 좋아하는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통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친구는 매력을 어필하려고 장난을 친 게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그 상황을 재미있어 했습니다. 얼굴에 다 쓰여 있었죠. 여자가 친구에게 마라톤을 해본 적이 있냐고 묻자 친구는 절대 안 하죠. 차라리 곰이랑 싸울 겁니다. 그게 훨씬 일찍 끝나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자는 웃다가 마시던 술을 뿜을 뻔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나요? 친구의 프레임은 난 당신의 완벽한 짝이 되려고 애쓰는 게 아닙니다. 난 그냥 나다운 겁니다. 였습니다. 그 프레임이 그가 하는 모든 말의 느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죠. 그럼 이걸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여자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이 대화를 나에게 재미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그녀가 나를 좋아할까가 아닙니다. 전자를 당신의 프레임으로 삼으세요. 저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여자에게 잘 보여야 해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 사람이 내 대화의 템포를 따라올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며 대화에 들어갔습니다. 그 변화는 즉시 나타났습니다. 대화는 스트레스가 아니라 즐거운 놀이가 되었습니다. 여자들은 더 다가왔고 더 많이 몰입했습니다. 제가 겉으로 뭔가 다른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에너지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두 번째 층위입니다. 설령 당신이 프레임을 완벽히 잡고 진심으로 자신감 있는 상태에서 움직인다고 해도 여전히 대화를 망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 밀고 언제 당겨야 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른바 밀당의 타이밍이죠. 저는 이런 경우를 수십 번도 넘게 봤습니다. 남자가 분위기를 주도합니다. 여자도 웃고 대화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계속 밀어붙입니다. 계속 장난치고 계속 도발하죠. 그러다 어느 순간 여자는 더 이상 장단 맞춰주지 않게 됩니다. 장난친 게 잘못이라서가 아니라 언제 여자가 이기게 해줘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감정의 리듬이라고 부릅니다. 음악을 생각해 보세요. 노래는 일정한 비트 하나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음과 저음이 있죠. 긴장감을 끌어올렸다가 다시 풀어줍니다. 대화도 똑같이 작동합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그녀를 도발하고 끊임없이 긴장감을 만든다면 그건 너무 지치는 일이 됩니다. 여자는 한동안은 즐기겠지만 결국에는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될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어떤 점을 놀립니다. 그녀는 자기 방어를 하면서 웃고 몰입합니다. 이게 밀기입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다시 장난을 치는 대신 이번에는 당겨야 합니다. 그녀에게 진심 어린 인정을 해주는 짧은 순간을 주는 거죠. 가짜도 아니고 오버하는 것도 아닌 그저 가벼운 인정 말입니다. 아, 그건 인정할게요. 라거나 듣고 보니 맞는 말이네요. 같은 말들입니다. 이게 당기기입니다. 그리고 이 당기기가 앞서 했던 밀기를 진짜로 효과 있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자는 당신의 장난이 인신공격이 아니라 그저 유쾌한 장난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요. 저도 뼈아픈 경험을 통해 이걸 배웠습니다. 1년 전쯤 어떤 파티에서 한 여자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좋았죠. 저는 그녀의 음악 취향을 가지고 장난을 쳤고 그녀도 재치 있게 받아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대답할 때마다 꼬투리를 잡고 장난을 쳤죠. 그리고
저는 제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분위기가 식는 걸 봤습니다. 그녀의 미소가 옅어졌고 대답이 짧아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놓쳤습니다. 제가 대놓고 무슨 실수를 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이길 타이밍을 한 번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밀고 당기기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던 거죠. 리듬이 어긋났던 겁니다. 팽팽한 긴장감만 있었고 풀어주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해소되지 않고 계속되기만 하는 긴장감은 매력이 아니라 짜증을 유발합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리듬에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놀리거나 도발한 뒤에는 그녀의 반응을 관찰하세요. 단순히 무슨 말을 하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나요?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나요? 그렇다면 계속 밀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을 변호하려고 너무 애를 쓰기 시작하거나 장난스러웠던 말투가 방어적으로 바뀐다면 그게 신호입니다. 뒤로 물러나세요. 그녀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때의 당기기는 뻔한 말이어야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구체적이어야 하죠. 당신이 그녀에게 장난을 치면서도 사실은 그녀의 말에 깊이 귀 기울이고 있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저 그냥 장난 좀 쳐본 거예요 라고 말하는 대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훨씬 생각이 깊으시네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과학적인 근거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그에 져서 설득의 심리학에서 일관성과 헌신의 원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일에 노력을 쏟고 그 노력에 대해 인정받게 되면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자신의 투자가 보상받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관계에 더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녀가 조금 노력하게 만들고 그 노력을 인정해주면 그녀는 당신에게 더 투자하고 싶어하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그 인정은 반드시 진심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녀가 당신이 그저 수작을 부리려고 그런 말을 한다고 느끼면 역효과가 납니다. 작년 여름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드리죠. 저는 신부 들러리 중 한 명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 10분 정도 티키타카가 오갔죠. 저는 그녀가 아마 모든 걸 다 계획하는 책임감 강한 친구일 거라고 장난을 쳤습니다. 그녀는 웃으면서 절친의 생일을 위해 깜짝 여행을 기획하고 6명의 일정을 조율하며 2달 동안이나 비밀을 지켰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그 일이 그녀에게 정말로 중요한 의미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번 더 농담을 하는 대신 뒤로 물러났습니다. 저는 진짜 대단하네요. 보통 사람들은 이틀도 비밀을 못 지키는데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에너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굴이 밝아지면서 저에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 당기기가 그녀의 마음을 열게 한 겁니다. 저에게 더 깊은 모습을 보여줘도 안전하다고 느끼게 만든 거죠. 이것이 리듬의 힘입니다. 밀기는 분위기를 유쾌하게 유지하고 당기기는 신뢰를 만듭니다.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층위입니다. 이건 거의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녀가 3일 뒤에도 당신을 생각할지 아니면 대화가 끝나는 순간 당신을 잊어버릴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이걸 해소되지 않은 긴장감, 즉 여운이라고 부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대화의 목적이 모든 걸 명확하게 풀고 그녀의 모든 질문에 대답하며 당신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뇌는 이미 해결된 일에는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뇌는 미완성된 것에 집착합니다. 1920년대 러시아의 한 심리학자가 발견한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심리학 법칙이 있습니다. 그녀는 웨이터들이 일할 때는 복잡한 주문을 완벽하게 기억하다가도 음식이 서빙되고 나면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끝내지 못한 일만이 머릿속에 남는다는 거죠. 이 원리는 호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당신에 대한 모든 것이 명확해질 때, 그녀가 당신을 완벽히 파악했다고 느낄 때, 그녀의 뇌는 당신에 대한 생각을 멈춥니다. 하지만 무언가 끝맺어지지 않았을 때, 당신이 대답하지 않은 질문이 있을 때, 분위기는 묘했는데 그냥 넘어간 순간이 있을 때
바로 그런 것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게 만듭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죠. 당신은 아주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매끄럽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을 때쯤 당신은 빈틈을 하나 만듭니다. 차갑게 구는 게 아니라 무언가 말할 듯 말 듯 남겨두고 다 설명하지 않은 채 더 깊은 의미를 암시하는 겁니다. 6개월 전쯤 저는 한 루프탑 바에서 어떤 여자와 모험심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태국으로 여행 갔던 이야기를 해줬고 저는 그녀가 그 경험을 아주 자랑스러워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저는 밀고 당기기를 썼습니다. 장난을 좀 친 다음 이렇게 말했죠. 왠지 낯선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으시네요. 그녀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신나서 설명을 늘어놓겠죠.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 지으며 이따가 알려줄게요. 라고 말하고는 주제를 바꿔버렸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세요. 저는 문을 살짝 열어서 제가 그녀에 대해 뭔가 특별한 걸 알아차렸다는 걸 보여준 다음 그녀가 그 문 안으로 들어오기도 전에 닫아버린 겁니다. 그게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미완성된 무언가, 답이 없는 질문이 남게 된 거죠. 20분 뒤, 완전히 다른 주제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녀가 먼저 그 이야기로 돌아갔습니다. 아까 그 말 무슨 뜻이었어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그녀가 정답을 쫓아 저를 쫓아오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해소되지 않은 긴장감, 여운의 힘입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여기서 또 실수를 합니다. 신비감을 준답시고 모든 면에서 애매하게 군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질문에 어물쩍 넘어가는 대답만 합니다. 그건 호기심이 아니라 짜증을 불러일으킵니다. 따라서 여운을 남기는 것은 전략적일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모든 걸 허공에 띄워둘 수는 없습니다. 당신과의 대화가 진정성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보여주되 그녀가 궁금해할 만한 특정한 부분에서만 아주 조금 멈춰야 합니다. 핵심은 당신이 만드는 그 빈틈이 의미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무작위로 아무 때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곳, 그 대답이 그녀에게 실제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에서 빈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가 완전히 몰입해서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일 때 진짜로 더 알고 싶어하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려야 합니다. 그때가 바로 빈틈을 만들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70%만 대답하고 나머지 30%는 남겨두어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정말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 프레임, 리듬, 긴장감이라는 세 가지 층위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한 가지 현상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여성들이 겉보기엔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며칠 뒤에 뜬금없이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몇 주 전에 당신이 했던 말을 불쑥 꺼내기도 할 겁니다. 어느 날은 차가웠다가 다음 날은 따뜻하게 굴기도 하죠. 여기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무너집니다. 지금 무슨 상황인지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겁니다. 그녀가 밀당을 하거나 관심이 없다고 착각하고 아니면 최악의 경우 뒤로 물러서야 할 때 오히려 더 매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당신의 프레임이 진짜인지 테스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신이 흔들리는지 아닌지 시험해 보는 거죠. 그녀가 조용해질 때, 약속을 취소할 때, 말과 행동이 다를 때, 그녀가 보내는 모든 테스트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싶다면 제 책 진실 탐지기를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에 있습니다. 여성들이 하는 모든 심리 게임의 암호 해독기를 얻게 되실 겁니다. 이건 여자를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혼란스러워하는 대신 주도권을 쥐고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지한 마음이 없는 여자들에게 몇 달씩 시간 낭비하는 짓을 멈추고 진짜로 당신을 원하는 여자를 단번에 알아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정리해 봅시다. 대체 이걸 어떻게 연습해야 하나 싶으실 겁니다. 제가 썼던 방법을 알려드리죠. 저는 3개월 동안 여자와 대화할 때 결과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유일한 임무는 오직 이 세 가지 층위에만 집중하는 거였죠. 내가 그녀의 프레임이 아닌 내 프레임 안에서 대화하고 있는가,
내 리듬이 균형 잡혀 있는가? 아니면 계속 밀기만 하거나 당기기만 하고 있는가? 그리고 적절한 긴장감을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모든 걸 다 설명해버려서 여운을 없애고 있는가? 딱 이겁니다. 이게 제 성공의 유일한 기준이었습니다. 첫째 주에는 정말 죽을 맛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결과에 집착하는 원래 습관으로 돌아가려는 저 자신을 발견했죠. 하지만 그걸 알아차릴 때마다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둘째 주가 되자 조금씩 수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가 되자 무언가 탁 깨닫는 순간이 왔습니다. 대화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더 자연스럽고 더 재미있어졌습니다. 3개월이 끝날 무렵에는 더 이상 층위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몸에 배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게 된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해시켜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것들은 당신의 성격 위에 억지로 더 씌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대화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태도 그 자체입니다. 프레임은 꾸며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녀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내 스스로의 즐거움을 진심으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리듬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반응에 진심으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도발과 인정의 균형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겁니다. 해소되지 않은 긴장감은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모든 것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신비감을 편안하게 즐기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여성과 대화할 때는 첫 번째 영상에서 배운 3가지 단계는 다 잊어버리세요. 장난, 관찰, 침묵 같은 건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지세요. 첫째, 그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나는 이 대화 자체를 즐기고 있는가? 이게 당신의 프레임 체크입니다. 둘째, 그녀가 한숨 돌리고 인정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순간을 주고 있는가? 아니면 쉴 새 없이 도발만 하고 있는가? 이게 당신의 리듬 체크입니다. 셋째, 그녀가 묻는 모든 것에 꼬박꼬박 대답하고 있는가? 아니면 몇 가지 여지는 남겨두고 있는가? 이게 당신의 긴장감 체크입니다. 이 3가지 질문이 당신이 진짜 매력을 어필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영혼 없이 기술만 쓰고 있는지 모든 것을 말해줄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분명 실수할 겁니다. 프레임이 무너져서 어느새 너무 애를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대화도 있을 겁니다. 당기지 않고 밀어붙이기만 하다가 그녀의 에너지가 확 떨어지는 걸 보게 될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다 과정일 뿐이니까요. 이 분야에서 진짜 고수가 된 남자들은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고 즉시 태도를 바꾸는 사람들입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상황을 인지하는 능력. 그게 바로 실력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진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층위들을 잘 다루게 되면 단순히 여성들의 반응만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보는 방식이 완전히 바뀝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무언가를 얻어내려 하지 않고 그저 순수하게 대화를 즐기기 시작할 때 당신은 아주 강력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사실 그녀의 허락이나 인정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당신을 진짜 거부할 수 없는 매력적인 남자로 만들어줍니다. 어떤 기술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2주 동안 여러분께 한 가지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호감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매력을 어필하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그저 당신 스스로가 함께 놀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데에만 집중하세요. 당신을 살아있다고 느끼게 하는 일들을 하세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는 대신 그 사람 자체에 진심으로 호기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세요. 누군가 요즘 뭐하고 지내라고 물었을 때 진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이 주가 지난 뒤 당신이 매력을 느끼는 여성과 대화를 해보세요. 단, 유혹하려고 하진 마세요. 그냥 당신이 흥미를 느끼는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듯 편하게 이야기하세요. 그 답이 진짜로 궁금해서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세요. 장담하건대 당신이 머리를 굴리며 완벽하게 기술을 써먹으려고 했던 그 어떤 대화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뭔가 다른 걸 느끼게 될 테니까요.
그녀는 자신에게서 아무것도 얻어낼 필요가 없는, 그저 이 순간을 즐기고 있는 여유로운 남자와 대화하고 있다고 느낄 겁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주는 남자는 생각보다 훨씬 드뭅니다. 그녀가 만나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너무 애를 쓰며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어떤 대단한 비밀 기술을 배워서가 아니라 스스로 온전함을 느끼기 위해 외부의 인정이 필요 없는 남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더 깊이 파고들고 싶다면 단순히 매력을 어필하는 법을 넘어 첫 대화에서부터 그녀의 진짜 의도를 읽어내는 법을 알고 싶다면 진실 탐지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링크는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남자들이 평생 깨닫지 못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입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호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시간 때우기를 하고 있는 건지 구분할 수 있게 되면 혼란스러워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은 사라질 겁니다. 당신은 쫓아다님으로써 여자의 관심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녀가 머릿속에서 도무지 지울 수 없는 그런 남자가 됨으로써 관심을 얻는 겁니다. 자, 그럼 화면에 뜨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서 시청해 주세요. 거기서 뵙겠습니다.